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6%, 그리고 코스닥은 3.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보도들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를 해붓고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러시아 병력이 들어갔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쭉 있는 주요 군사시설 그리고 주요 시설들로 미사일이 막 날아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갖다가 해pus어요. 전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또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한판 붙자 이렇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죠.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 충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제재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서방 국가들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물가가 워낙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나 가스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석유하고 가스거든요. 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 뭐 뻔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을 했고 끝내는 것도 러시아가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상황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 석유 가격이 이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에 대해서 또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나서서 지금 계속 신경을 쭉 써가면서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물량들 또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러시아 상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기업들도 지금 여러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역시 지금 물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 전쟁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동일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결국에는 일어났는데 뭐 관련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좋겠고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주식을 보유하다 보니까 문자로 막 날라오더라고요. 내 보유 주식을 빌려갔다, 공매도 하려고 빌려갔다 이런 그 문자들이 많이 날아왔는데 그런 문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공매도 물량을 빌려갔다라고 오면은 이 시장 하락하겠구나 대충 그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느 날 또 공매도 빌려갔던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갚는다고 오면은 시장이 상승하겠구나 대충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물량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애들도 뭐 전쟁 소식을 오늘 듣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유 종목들 뭐 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뭐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그건 없는데 애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치 흥미 위주의 뭐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마치 게임하듯이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 국내에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보유한 종목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이 자산을 지키고 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쟁 이야기 막 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뭐 부의 종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돈 벌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S-오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마감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장중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 당사국 내에서 우리가 거주한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생존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계좌에, 우리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수혜로 있고 또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어느 시점에 좀 매수를 해서 좀 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전쟁 관련해서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끝내고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잘 관리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좀 물량을 좀 모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죠. 또 그리고 또 하나 또 교훈이 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가 워낙 군사력으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건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싸움을 하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뭐 다른 나라도 미국이나 뭐나 쉽사리 건드리지 못해요. 진짜 러시아가 한번 붙게 되면은 각기 다 큰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이 큰 강대국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또 희한합니다.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또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업종도 좀 있죠.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력들을 보면 진짜 이게 심각한 상황이면요, 절대 이런 수급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 시장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전 종목 다 공매도 때리고 전체 종목 확확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종목 사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대충 거선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충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물가라든지 다른 어떤 국가들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래도 뭐 대충 뭐 요게 정리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장이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세 종목 정도 있더라고요. 롯데 손해보험 보면은 이 종목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금으로면 여러분들께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가도 안 되겠나 싶어요. 이렇게 좀 조정되면 그때 가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 현대 미파워조선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뭐 조선주 괜찮으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럴 때면 또 몰라도 이때는 지금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파워조선은 신호가 떴긴 떴어. 오늘 세력들이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이 종목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KB금융 지금 이 탐욕 지표가 떠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적당하게, 그동안 금융주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내 종목은 이제 정리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변곡점 지표 검색하시다가 혹시나 FNF 홀딩스 있죠? 이 종목이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전체 기간 동기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유비케어나 트림프장 요 종목들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튼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전면전이라기보다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역을 갖다가 지금 미사일로 보냈기 때문에 전면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확실하게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막 군비를 막 물자로 보내고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가져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는 쪽을 공격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생각이 맞다면 요 안에 일단은 뭐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끝내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또 상황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가서 군인들이 이쪽으로도 막 진격해서 들어간다 하면 정말로 우크라이나 다 따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되겠죠. 여하튼 러시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저런 일을 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해도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대적할 수 없잖아요. 또 대적하면 서로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